은행들이 드디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출 경쟁도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꿈쩍도 안 한 은행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은행 마진인 가상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우대금리를 확대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은 두 곳인데요.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입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대출금리는 낮아지죠. 이 SC제일은행이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정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고요. 오는 20일부터는 다자녀 우대금리 0.1%포인트 조건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신한은행은 그제부터 반년 만에 가계대출 가상금리를 0.05%포인트부터 최대 0.3%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가상금리는 0.2%포인트, 이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가상금리는 0.3%포인트 낮아지는데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를 적게 내는 거냐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전세자금 3억 원을 금리 4.5%의 2년 만기일 상환으로 빌린다면 매달 112만 5천 원씩 내야 했던 이자를 매달 7만 5천 원 부담을 줄여서 105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부담을 아주 살짝 덜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조만간 가상금리를 내리는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은행들은 꿈쩍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은행들이 작년의 대출 목표치는 모두 초과했다고요? 네, 은행에 따라 최대 7배까지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네. 바로 어디 은행이냐면 우리은행입니다. 목표치 대비 705%의 가계대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2,209억 원을 설정했지만 실제 증가액은 목표치의 7배를 웃도는 1조 5,58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4조 4,740억 원의 증가액을 보였는데요. 목표치 2조 7,828억 원에 1조 6배를 달성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다 합치면 총 516조 7,69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3조 3,56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액을 4조 원 정도 초과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면 문턱을 낮춰서 공격적으로 이 대출 영업을 하다가 4분기 정도부터는 목표치를 맞추는 이른바 이 관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는 그 관리가 좀 더 심해져서 이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이 막히기도 했었죠.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 또 이 분기별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이 경기 한파가 은행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또 성과급 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비결은 바로 높은 이 예대금리 차에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가 이 두 차례 낮아진 지난 11월 은행권 예대금리 차는 1.41%포인트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국민은행 외 4개 은행, 이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의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결정됐고요. 전년 2%에서 0.8%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이게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이 사측과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사안이어서 국민은행도 2.8%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 성과급도 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확대돼서요. 신한과 하나가 현금성 포인트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고요. 국민은행의 경우 노조에서 성과급으로 임금 300%와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년 조건의 통상임금의 280%보다 대폭 확대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9%로 전달의 4.55%보다 0.24%포인트 올라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5%에서 4.3%로 0.25%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도 0.31%포인트 뛰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지난달 4.76%로 한 달 사이 0.09%포인트 올라 석 달째 상승세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위험 자산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달하는 은행채도 금리를 높여야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가 비싸지는 셈입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연 3.35%로 10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고 저축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41%포인트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커져 석 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금리가 12월 들어 떨어졌고 은행들이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관리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A씨. 최근 대출 가산금리가 높아져 이번 달부터 매달 나가는 이자가 50만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낮은 이자여서 이걸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돼요.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 속에 5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26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예적금 금리는 반대로 모두 내렸습니다. 둘 사이 간격인 은행 예대금리 차는 8월과 9월 연달아 커졌고 고스란히 은행 이익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1조 원 줄었지만 상반기 높은 순이자 마진에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간 빚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금융당국도 예대 마진 관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고 계신데 은행들은 이자를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일부에서 성과급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 주체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부진 속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한 요인입니다. 순이자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은행들 전략이고 이자 비용이 자꾸 늘면 이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 경제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 시중은행들의 고강도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빚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